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매연소 조코치입니다. 요즘 아파트 경매 입찰 인원이 점점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찰하시는 분들이 낙찰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낙찰을 받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쟁을 피하면서 입찰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입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유료급 강의로 풀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도 실력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물건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죠? 아파트 대체 자원으로 지어진 내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물건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입찰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 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하감동 위례 GL프로지오라는 건물입니다. 101동 604호 물건이고요. 대지권 8평, 건물 면적은 25평입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이 25평대는 공용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건물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 84제곱 내부 구조보다는 조금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정가는 8억 6,400만원입니다. 1회 유찰된 금액 6억 480만원이에요. 2차 금액이 입찰해도 되는 부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층수는 32층 중 6층입니다. 층수는 중층보다는 낮기 때문에 로얄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6층이면 준수한 그런 층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보니까 임차인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차인 현황 보니까 나땡땡님이 있고, 그리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양도인 나땡땡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을 우측으로 보니까 전입 확정 배당일이 위아래가 다 같습니다. 보증금이 위에는 4억 2천만원, 그리고 밑에는 3억 6천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말소 기준일 2022년 1월 24일보다 빠른 전입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두 건의 임차 현황이 모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죠? 확정일자를 보고 그 밑으로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배당 요구 일자를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2024년 10월 30일, 그런데 이 임차인은 배당 요구한 일자가 2024년 10월 8일, 10월 1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들은 낙찰된 금액에서 모두 배당을 받아갖고 나가겠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문제, 배당 요구를 안 했거나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이후에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낙찰금에서 받는 게 아니라 낙찰된 금액 외에 따로 돈을 받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전액 인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했기 때문에 낙찰된 금액에서 배당을 받아가겠다라고 한 거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낙찰된 금액에서 배당을 받아가겠다고 했지만 우선 배당 받아가는 것들이 뭐가 있죠? 경매 집행 비용, 임금 채권, 당해세죠. 당해세는 뭐죠? 국세, 지방세. 세금은 먼저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당해세를 무조건 먼저 배당 받아가는지 아니면 나중에 받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매 물건지 상으로만 보니까 임차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임차인이 나땡땡님이 4억 2천만원에 있고요. 농협은행 주식회사 양도인 나땡땡님이 일부 보증금 반환을 해준 금액 얼마죠? 3억 6천만원을 보증금 반환을 해준 겁니다. 나땡땡님은 4억 2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모두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3억 6천만원을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6천만원만 배당을 받아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입찰하려고 하는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두 건이 있지만 4억 2천만원만 배당을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금 4억 2천만원 중 2천만원은 2025년 5월 21일에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2025년 5월 23일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이 증액분에 대한 것도 모두 인수구나, 모두 배당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 부분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이라고 나왔습니다. 소극이라는 건 이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 보증금으로서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은 낙찰자 최고가 매수인에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해달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4억 2천만원 3억 6천만원이 있다고 했죠. 3억 6천만원은 농협회사에서 배당을 받아갈 거고 나머지 부분 6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을 나땡땡님이 배당을 받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총 배당을 해줘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죠? 4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현황에 이렇게 어지럽게 나와 있어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건물 등기를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 농협자산관리회사가 말소기준 등기고요.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소멸이 되지만 이 이후에 있는 권리들 중에 임금채권,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던가 세무서, 관할, 구청 요런 부분들이 건물 등기에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물건은 국세, 지방세 또는 임금채권이 밀려있는 물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 등기상에 임금채권에 관련된 내용, 국세, 지방세 접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상에 올라와 있는 이 접수일은 단순히 접수가 된 날짜일 뿐이지 법정기일에 앞선 권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보시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을 낙찰 받는다고 생각할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 중에 배당 요구를 한 물건,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아가겠다라고 한 물건들은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당해세 조세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금액을 빼고도 나머지 금액을 모두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간다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인수 금액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추가적인 인수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앞선 국세, 지방세 그 금액이 크다면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못하기 때문에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거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건물 등기상 접수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을 만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세를 알아볼까요? 국토부 실거래가 보니까 8억 2천만원대, 8억 4천만원대 이렇게 지금 높은 금액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2억 이상 저렴하게 진행하는 물건인데 이런 임차인 현황,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보다 경쟁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인가요?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그럼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물건은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은 대출이 잘 나오고 취득세 중과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단점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도 취득세가 4.6%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변으로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대체 자원으로 오히려 더 깨끗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젊은 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로 뭐가 있죠? 스타필드가 있고요. 이 위례 옆으로는 바로 송파랑 연결이 되고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입지가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여기 위례 초, 중, 고가 있고요.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 단지가 GL 프로지오입니다. 지역을 주말에 가시면은 차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인파가 많고요. 여기에 상가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GL 프로지오라는 이 물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실거래가를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전에 2021년도에 얼마까지 올라갔던 물건이냐면 15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낙찰을 받으면 최소 12, 3억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서울 중심지 그리고 경기권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인 만큼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이 물건 앞서서 받아갈 수 있는 세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물건을 조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입찰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어떤 게 시행했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확정일자부 임차인 우선 배당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2023년 4월 1일 이전에는요, 당해세가 100% 무조건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그 후에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배당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나중에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임차인이 우선 배당 받아가는 거겠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해세가 우선 배당받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후에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면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지방세 법정기일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법정기일이란 건 무엇이냐? 법정기일은 부과된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순위 임차인이 낙찰금에서 전액 배당받아 가기 때문에 낙찰자에겐 인수가 없습니다. 당해세가 늦게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못 받더라도 우리가 인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수하는 것은 배당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낙찰가에서 추가 인수 금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일반 물건처럼 잔금을 치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출도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선 배당받아가는 당해세의 법정기일을 조사를 해야겠죠. 근데 그 법정기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지 서류상에 나오지가 않아요. 공매는 세금으로 나온 물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당해세에 대한 금액하고 법정기일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경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인하려면 예측을 하고 입찰하거나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본 물건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선순위 임차인이 점유자가 있죠. 그분을 만나보는 겁니다. 이 점유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지금 확정일자보다 빠른 당해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물어보면 이쪽에서 안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두리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배당받은 당해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낙찰을 받아서 빠르게 이 물건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결을 해드릴 테니 법정기일이 앞선 당해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들은 본인이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내 보증금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내가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혹시라도 못 받을까봐 나보다 먼저 배당받아가는 조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모른다 라고 한다면 이 성남지원 경매 8개를 가가지고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그 안에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세금이 얼마인지까지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매각 물건 명세서만 보신다면 프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것만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이해관계인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은 채권자, 채무자, 바로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사람이 있다면 최고가 매수인, 이 사람들만 이 자료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찰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이 서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임차인이 과연 제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라고 물어보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협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비를 200만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2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1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이 임차인은 어떨까요? 그냥 법원에 같이 가서 조사해주는 것만으로도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차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100% 정확하다 라는 점인데요. 근데 나는 임차인을 만날 자신이 없다, 그리고 나는 임차인하고의 협상할 스킬이 없다 라는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시고서 소유권 이전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 안에 세금 체납이 높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부가가 됐어도 몇 천만 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죠? 낙찰되는 금액이 6억이라고 칠게요. 임차인 현황에 대한 보증금이 4억 2천이 아니라 증액분 2천만 원을 빼면 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해세가 2억 정도나 돼야 되는데 2억이 넘을까요? 세금이 2억이 넘을 정도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벌써 공매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2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난 이것도 어렵다, 예측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할 세무서 구청에 전화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건물 등기사항 나와 있는 세무서라든지 아니면 구청이라든지 없죠. 그러면 일단 경기도 하남시청에 전화하셔가지고 이 물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나 밀려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99.9% 안 알려줍니다. 그렇게 안 알려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밀린 세금이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야기를 못 해준다고 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아니면 조금 더 넘어요, 그 금액보다는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2천만 원이나 되나요?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요. 제가 정말 이 금액을 알아야 이 물건을 매수할 수가 있는데 2천만 원 정도가 되는지만 물어볼게요 라고 물어보면 그 정도는 안 돼요 라거나 그것보다 높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요 금액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물건들을 입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첫 번째로는 가장 정확한 건 선순위 임차인을 만나본다.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 시기를 통해서 예측해본다. 세 번째는 구청 세무서에 전화해서 한번 떠보는 방법으로 예측을 해보고 입찰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가 8억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억에서 8억 5천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하는 금액은 최저가가 6억 480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수가 적죠. 최대 5명도 입찰을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저렴한 금액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낙찰된 금액에서 전액 배당이 된다면 우리는 신경 쓸 것이 없겠죠. 매각 일자는 2025년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물건 하나로 1억을 벌 수도 있고 2억을 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특수물건,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을 조사하는 방법과 돈이 되는 물건까지도 모두 다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물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해보신다면 다른 물건을 보실 때도 점점 실력이 늘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영역에서 경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공부가 잘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유료급 영상인 만큼 한 번 보시고 두 번 보시고 현장 가서 조사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추후에는 자산을 좀 더 높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경매연수 채널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경매 아카데미죠. 경매연수 정규 강의 9기가 이제 곧 진행합니다. 이번에 5월에 개강반은 5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에 평일반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주말반은 5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로 8주간 진행을 합니다. 저희 교육생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많은 질문을 하시라고 한 만큼 저희하고 함께하면 평생 피드백이 아니라 10년 동안만 피드백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10년 정도 되면 이제 고수가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10년 동안만 피드백을 드리기로 했고요. 경매연수 9기에 합류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대한 공부를 차근차근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몇 기수가 지나면 강의료가 조금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취지가 뭐냐면 정말로 투자하실 분들이 오신다면 입찰하고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기로 해서 소수 정예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경매연수가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합류하셔가지고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매를 배우고 끝이 아니라 함께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일 겁니다. 그럼 오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